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네, 간밤 이 전일이었죠. 미승시 투자 심리에 이 불을 붙였던 건 바로 대표적인 기술주였던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였습니다. 이 오픈 AI에서 해고당했던 이 챗 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관련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의 시장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그 이슈와 관련 방향성까지 오늘 방송 통해서 정확하게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쉽고 빠르고 재밌고 쓰리고 남한산성 오늘도 열심히 또 진행을 하고 오늘도 좋은 포인트 자리, 픽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지금 시장 속에서 정확한 지표, 정확한 이슈까지 해석해보고요. 우리가 앞으로 주요 상품들을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읽어나가면서 방향성까지 체크할지 그 모든 핵심 강의까지 방송 통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도 함께 그 배움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에 주셔야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의 글로벌 이슈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21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미국의 10월 경기 선행 지수가 1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경기 침체 시그널로 인해 연준이 금리를 더는 못 올릴 거라고 믿는 분위기인데요. 경기 선행 지수의 19개월 연속 하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7년 말에서 2009년 이후 처음이며 지수를 집계한 컨퍼런스 보드는 팬데믹 기간에 쌓였던 초과 저축이 고갈되었고 고금리 및 고물가 그리고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인해 미국의 경제가 단기 침체에 빠질 것이며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0.8%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어서 고지입니다. 연준의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감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안정되면서 심리적 저항선인 2,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오펙 플러스 장관급 감사위원회여서 감축을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과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연장 가능성이 나오면서 공급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러와의 약세 또한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랍에미리트가 내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소식에 상승 압력이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인 ECB의 정책위원인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 파블로 에르난데스와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프랑수와 빌레로이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시장의 피봇 기대를 일축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장 글로벌 핫 이슈 함께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마스터님과 함께 지금 시장 우리가 어떤 내용에 포커스 맞춰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한산성 마스터님, 이번 주 경제 지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내용들과 지표들 일정의 포커스를 맞춰봐야 할지 그 내용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일단 추수감사절,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미국이 휴장 및 조기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주에 좀 굵직한 어떠한 지표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먼저 오늘이죠. 오늘 이제 수요일, 이제 내일 자정이니까 오늘 밤에 기존주택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기존주택 판매는 두 가지입니다. 주택 판매가. 기존주택 판매가 있고 신규주택 판매가 있어요. 근데 신규주택 판매는 새로 집을 지은 집, 분양해서 들어가는 집이 신규주택 판매. 그다음에 기존주택 판매는 기존에 있는 집을 매수 매도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러한 판매
어떠한 데이터인데 기준주택 판매는 전월에 전달에 판매된 기준 거주용 건물을 연율로 환산한 수치의 변동을 측정을 한 겁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강세를 이제 측정하는 건데 또 이게 왜 중요한 지표냐면 보통 우리가 새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구도 새로 사고, 소파, 침대 새로 사고, 가전제품 새로 사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소비의 지표, 선행지표로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미국 경제의 건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다. 근데 기존주택보다는 신규주택 판매가 좀 임팩트가 있고 요즘에는 사실상 워낙 지표, 임팩트 있는 지표들이 많잖아요. 많고 현재는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 여기에 너무나 큰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미국 국채금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주택 판매는 발표 당시에만 잠깐 작은 변동폭 안에서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존주택 판매는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 4시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 발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의사록을 오픈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현재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3주 전에 FOMC에서 정책결정 회의에 의해 가지고 금리 발표를 했죠. 그때 당시에 금리 발표를 했었을 당시에 많은 이제 위원들하고 그다음에 연준 의장하고의 회의 내용을 회의록식으로 속기록식으로 이렇게 회의록을 작성을 한 걸 이제 오늘 새벽 4시에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논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3주 전에 11월 달에 초에 금리는 동결로 끝났어요. 근데 동결로 끝났지만 왜 동결로 가야만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까요?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이 회의록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화정책에 대한 FOMC 입장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향후 금리 결정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서 이 의사록을 우리가 주의 깊게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의사록이 오픈이 되면 굉장히 좀 많은 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이번에는 금리 동결을 하자. 하지만 다음번에는 우리 인하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내용들이 오갔다. 그러면 시장은 호응을 하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무조건 금리 인상을 좀 안 하더라도 동결이 가더라도 다음번에는 금리 인상도 우리가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또 시장은 굉장히 또 찬물을 뒤엎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발표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방송을 이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은 내일 오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하시면 그 방향대로 적어도 내일 이제 수요일, 목요일 아마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내용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저녁 10시 30분에 근원 내구재 수주 주문이 있어요. 근원 내구재 수주 주문은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근원이라고 앞에 붙었지 않습니까? 근원 내구재 수주는 뭐냐면 근원 말 그대로 항공기나 열차 같이 만드는 시간, 그러니까 주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회사가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3년, 5년, 7년 이렇게 걸리는 건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운송업 항목을 제외한 제조업 내구재 신규 수주 총액 변화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제조업 이 구성된 공장이라든가 이런 제조업 하는 분들이 얼만큼 주문을 많이 따서 생산성이 얼만큼 확대가 되는지 선행지표로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제조업 활동의 어떠한 증가나 감소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이것도 선행지표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 신규 수당 청구 건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다들 아시다시피 주간 단위로 발표를 합니다. 주간 단위로 발표를 하는데 요즘에 고용 쪽에 관해 가지고 굉장히 좀 민감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매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 동시간대에 근원 내구재 수주 주문과 신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고 그러니까 10시 30분이니까 10시 30분에서 적어도 한 10시 45분, 15분 정도는 차트의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처음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한 개인의 수를 측정한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실업수당, 그러니까 실업자가 돼가지고 보험을 청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 고용이 안 좋죠. 고용이 안 좋으면 뭐다? S&P 나스닥에는 좋다. 왜? 금리 인상할 이제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노동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 S&P 나스닥은 상승. 아까 앵커께서 처음에 핫 이슈 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미국 선행지수가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온다. 그래서 어제 S&P 나스닥이 상승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지표가 안 좋으면 지금은 S&P 나스닥은 상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거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어도 금리 인하 시점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렇게 반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이라 미국 시장 자체가 쉬어요. 미국 시장 자체는 쉬는데 한번 휴장 공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네. 목요일은 미국 증시가 자체가 쉬어요. 근데 해외 선물은 돌아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해외 선물만. 그러면 그건 뭐다? 다 갭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증시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게 S&P와 나스닥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미국 증시가 안 움직이는데 S&P 나스닥이 움직였다? 이건 뭐다? 갭이다. 이 갭은 어떻게 우리가 거래에 응용을 하느냐? 그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일 같은 경우에 24일은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여는데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까지밖에 증시가 안 열려요. 하지만 우리 해외 선물은 목요일, 금요일 모두 새벽 3시까지는 장을 열어요. 그리고 에너지, 금속 같은 경우는 조금 1시간 더 연장해서 여는데 일단은 목요일, 금요일 해외 선물은 조기 종료, 새벽 3시까지만 한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목요일 날은 아예 쉬어요. 아예 쉬는데 해외 선물 S&P 나스닥만 돌아가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런 부분은 노란톡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 중요한 좀 글로벌 지표들과 이 내용들, 일정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정들을 좀 어떻게 해석하고 대비해야 할지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특히나 중요하게 느껴졌던 게요. 우리가 미리 이번 주에 어떤 일정이 있고 어떤 의미를 하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 매일매일이 다 닥쳤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시장에 맞춰서 이슈를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 필요할 텐데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그 내용 함께 공부해 갈 수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오셔서 시장 가장 그 트렌디하게 움직이는 시점에 맞춰서 함께 전략 세워가며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주요 상품들 하나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나스닥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48% 하락하면서 16,008.25선 지나가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다우까지 모두 다 파란불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10월 경기 선행 지수가 1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그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0.5%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프리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면서 지금은 이 1,600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그 방향성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선님 오늘 나스닥 전략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좀 유리해 보이나요? 나스닥은 일단 오늘 매도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도요. 예. 네. 근데 매도인데 우리가 무작정 어떤 매도로 큰 폭의 하락이 있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어떤 상승에 대한 피로감에 의한 조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일봉 차트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어제 굉장히 좀 이쁜 양봉이 나왔었죠. 양봉이 나온 후에 오늘 좀 밀리고 있는데 현재 이 구간은 조정이다 보시고 완전히 나스닥이 이제 매도로 어떠한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것은 15630 이 라인이 깨져야만이 이때부터 비로소 다시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밑에 보고 계시는 보조지표는 스토캐스틱이에요. 스토캐스틱인데 이때 당시에 골드크로스가 났죠. 골드크로스가 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상단에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 꼬임 현상이 벌어지는데 보통 이런 꼬임이 3번 정도가 가장 맥스예요. 지금 현재 2번 정도 꼬이고 있는데 한 번 더 꼬인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바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단은 할 수가 없지만 보시게 되면 하락 다이버전스는 고점과 고점 이렇게 올라갔죠. 고점이 올라갔는데 보조지표 자체는 지금 워낙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수평 내지는 우하향으로 떨어지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를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락 다이버전스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데드클로스가 난다? 그러면 바로 하락 쪽으로 무게가 치우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뭐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매매 기법을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렇게 좋은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현재 움직이는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생동감 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게 바로 하락 다이버전스고 지금 현재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 떨어지더라도 첫 번째 라인, 이 라인이 되겠죠. 이게 피보나치 수요를 보면 76.4%. 이걸 로그 값으로 계산한 자리인데 이 자리가 1563 하나예요. 1563 하나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 당장 내려간다는 게 아니고 이번 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굵직굵직한 변동성 있는 지표가 없고 휴장하는 날이 이틀이나 있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없는 장이 연출이 되고 이 상단에서 계속해서 어떠한 흐름을 보일 거다. 지루한 기간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1563 하나까지 하락을 해준다. 그러면 이 자리는 전자의 또 저항을 받았던 자리죠. 이 자리는 또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다 그러면 땡큐하고 그냥 매수로 들어가셔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물론 일봉상 여기 아래로 깨진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된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하락 쪽으로 보기는 조금은 우리가 무리수가 있고 계속해서 매수 대응이고 조정을 줄 때 매수로 대응을 한다. 어찌됐든 간에 현재는 보조지표상은 하락 다이버전스가 현재 나와 있는 그러한 상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1시간짜리 차트로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보시게 되면 일단 계속해서 오늘의 시가죠. 오늘의 시가인 16087 아래로 지금 오늘 떨어지면서 이 캔들이 오늘 중요한 캔들이었죠. 이 캔들이 16087 이 라인 오늘의 피봇자리입니다. 이 라인이 오늘의 기준이고 이 라인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매도로. 그래서 조금 이따 미국장이 열리면 조금 더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매도로 대응을 하신다. 매도로 대응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그대로 올라와 준다 그러면 목표가는 16013, 진입가는 16087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16087에서 매도를 들어갔는데 이 위로 양봉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조정시 바로 손절 그리고 매수는 일단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재 다이버전스 일봉상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구간이고 현재 과매수권에 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뜻 매수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여기에서는 일단 손절만 하시고 기다렸다가 다시 나중에라도 16087 아래로 다시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매도로 대응해서 목표가 16013까지 볼 수가 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미국장 열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 15904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를 본다면 상단 16087 이 라인이 됩니다. 16087이 되고 하단은
15904 이 라인이 됩니다. 이 라인 안에서의 어떠한 흐름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6087 하단 15904 이렇게 레인지를 딱 정해놓고 이 레인지 바깥으로 가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거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6087.5 여기까지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시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스닥 전략까지 철저하게 세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프리장 이후에 개장 이후 상황까지 함께 철저하게 대응하고 공부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나스닥에 이어서 우리가 S&P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성, 어떤 전략으로 봐야 할지도 함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예, S&P도 나스닥과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통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일봉 차트입니다. 하락을 하고 나서 이러한 깃발력. 이렇게 수평으로 올리면 됩니다. 일봉상. 수평으로 그대로 평행이동했었을 때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예요. 뭐 거의 이 하락폭과 이 하락폭은 거의 같습니다. 상단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에서 지금 깃발령의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 깃발령 여기가 돌파가 되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아직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이만큼이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여력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꼬임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지금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은 이렇듯이 지금 우상향인데 보조지표 자체는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또 네. 가격이 여기에서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은 우하향으로 떨어졌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수평으로 끝났죠. 그러면 이 구간은 뭐냐? 상승 다이버전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골드 크로스가 나면서 적어도 한 6일, 7일 정도 계속해서 상승을 했던 모습이 보이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적어도 캔들 5개 정도는 그러니까 일주일, 영업일 5일 정도 되니까 월화수목금까지 해가지고 5일 정도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4508 이 라인이 굉장히 또 중요한 라인이다. 그래서 4508이 깨지면 조금 더 하락할 여지는 있겠지만 S&P도 4508에서는 지지를 받고 계속해서 이 상단에서 이번 주 정도는 계속해서 기간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시간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1시간짜리 보시게 되면 일단은 1시간짜리 같은 경우에 네. 오늘 4561.75 이 지금 녹색 선으로 보이는 이 라인이 오늘의 강력한 피봇자리예요. 그래서 4561.75 이 라인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신다. 지금 현재 이 빨간색 선, 이 라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지지선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미국장 앞으로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미국장 때 여기 맞고 만약 여기까지 올라와 준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시고 다시 오늘 찍었던 저점까지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돼요. S&P도 마찬가지로 4561.75 그러니까 4562 이 위로 양봉으로 이렇게 이 캔들처럼 올라타면 조정을 줄 때 바로 그 다음 시간대에 바로 빠져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로는 여러분들 자제하셔라. 그리고 다시 4561.5 아래로 다시 내려온다. 조정 줄 때 매도가 되는 거고 목표가는 4545.5까지 그러니까 4546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미국장이 열려서 이대로 그냥 수직 낙하한다 그러면 4532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에는 상단은 4561.5 하단은 4532 이 레인지 안에서 이 변동폭 안에서 오늘 S&P가 움직였을 때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다. 만약에 4532 같은 경우에 아래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잠시 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조정 줄 때 여기에서 매수로
뭐 잠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위험하게 거래는 하실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는 좀 올라가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다시 뭐 4, 5, 3구 정도 이 위로 올라탔다가 이렇게 하방 쪽으로 떨어지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그냥 계속해서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돼요. 뭐 잠깐 나 한 얼만큼만 수익을 낼래 하고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S&P 500까지 함께 전략 세워봤는데요. 이렇게 설명 들어보시면서 와, 어떻게 이런 전략으로 이렇게 차트를 분석하셨지? 나도 저런 전략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내가 지금 시장 속에서 양방향 매매까지 가능한 해외 선물 매매 시작하고 싶은데 방송을 들어도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두려움도 가득하고 아직 아는 것도 많지가 않아서 어떻게 기초부터 쌓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정말 기회입니다. 네, 특히나 내일 같은 경우 매주 수요일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공개 무료 방송을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마스터님, 내일 시청자분들이 또 함께 하게 되신다면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좀 어떤 주제와 내용들을 다뤄보게 될까요? 그날에 지금 제가 이렇게 시황 설명하듯이 그날의 시황 설명 그리고 뭐 정확하게 타점까지 제가 제시를 또 해드리고 그다음에 방금처럼 어떠한 시황 설명을 하면서 그날 우리가 또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터득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기법 강의도 같이 공유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되고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섬세하고 여러분들의 정말 실력에 맞춰서 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탄탄히 해외 선물과 그 이슈에 대해서 공부해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함께 이 공부 이어갈 수 있고요. 앞에 있는 QR코드만 스캔해 주시고 들어와 주셔서 여러분들 그 열정 가지고 함께 공부해 나가신다면 이 시장에서 수익 랠리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품 전략까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오일 파란불 켜고 있고요. 0.37, 0.39%, 지금 시시각으로 0.4%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77.52선 지나가고 있고요. 시장에서 이 큰 폭의 V자로 이 22시 49분 경에는 저점 기록해주고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오일 전략 한번 빠르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이 상승 또 하방 이 양쪽의 방향성에 대한 좀 이슈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일에 대한 이슈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좀 유리할까요? 오일은 현재 지금은 뭐 관망 쪽으로 보시고 네. 관망인데 그래도 매도 쪽에 가까운 관망이다. 그러니까 관망을 하시되 네. 매수로 어떻게 진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어떤 매도 시그널이 왔었을 때 매도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여지고 오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일 차트 보니까 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 상승 다이버전스니 하락 다이버전스니 막 영어를 쓰니까 머리가 또 복잡해질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좀 덧붙여가지고 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 가게끔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 지금 오일 일봉입니다. 여기 고점과 고점이 올라갔죠. 고점과 고점이 올라갔는데 보조지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떨어졌죠. 이게 바로 하락 다이버전스인 거예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니까 굉장히 한 며칠 만에 떡락을 했죠. 이게 바로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의 큰 역할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는데 우상향으로 올라갔죠. 근데 보조지표도 우상향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건 상승 다이버전스일까요? 하락 다이버전스일까요? 정답은 아무것도 아니다. 개 콧구멍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이런 게 네. 이제 헷갈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가격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보조지표가 더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다. 이건 이제 다이버전스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건 뭐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같은 방향인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반대일 때. 그렇죠. 네. 반대였을 때 기억해 상승 다이버전스, 놓겠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또 딱 금방 이해를 하실 거다 이렇게 네. 믿고요. 그럼 현재 보십시오.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는데 우하향인데 보조지표는 어떻습니까? 우상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현재 됐고 확연하게 골드 크로스가 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일은 좀 더 상승을 할 거다. 좀 더 상승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자리 굉장히 여기에서 지지를 거의 뭐 4번 정도 거의 6일 만에 6거래일 만에 강한 음봉으로 뚫고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80.3은 이제 앞으로 중요한 저항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을 했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 이대로 수평, 평행 이동을 하면 이 자리가 나오는 거고 여기 이 캔들이 이 채널을 깼죠. 깨니까 또 이대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많이 연출이 되니까 이제 이걸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이 이미지를 딱 그냥 이미지 자체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각인을 시키세요. 이런 캔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시간짜리 캔들에서도 많이 나오고 일본 캔들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이걸 뭐 노트에다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건 바로 그냥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통째로 머릿속에 외워두는 게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일봉 차트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요. 1시간짜리로 한번 또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짜리로 보시게 되면 현재 굉장히 공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공방을 하고 있는데 60분입니다. 오늘의 5일은 지금 피봇 자리가 77.65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 77.65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한 번 돌파 시도했지만 못 뚫었죠. 두 번 뚫으려고 했지만 못 뚫었어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실패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77.65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때는 매수가 발동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매수로 들어가셔도 돼요. 하지만 짧게 전고점까지 78.46이니까 78.4까지 그러면 이것도 거의 80틱 정도의 수익이겠죠.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77.65 여기 올라탔을 때는 짧게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에 올라탔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때는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77.65를 맞았다고 해서 매도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매도 라인은 77달러가 깨져야만이 조정시 매도가 되고 76.98에 매도를 들어가서 76.10까지 한 80틱 정도 수익을 낸다.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 보면 77.65가 상승 피봇이에요. 매수 피봇. 하락 피봇은 77이에요. 그래서 77.65 위로 올라타면 매수고 목표가는 78.4. 76.98 아래로 깨졌다. 그러면 조정시 매도가 되는 거고 목표가는 76.10까지 본다. 그러면 위로 한 80틱, 아래로 80틱 목표가를 두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일 같은 경우는 오늘 전략은 이렇게만 대응을 한다.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5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77.65와 77 이 라인 안에서 지금 딱 갇혀버렸죠. 갇혀버렸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어떠한 박스권 매매는 굉장히 좀 하기가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변동폭이 작은데 여기 이제 저점이니까 원래 박스권이라는 게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인데 그렇게 불장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못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위로 차라리 올라섰을 때 매수, 이 아래로 깨졌을 때 차라리 매도로 대응을 하고 목표가 뭐 여기 선 딱 그어져 있으니까 목표가 76.10 상단은 78.46이 어제 고점이었으니까 78.40 내지는 10틱 아래인 35 이 정도로 목표가를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5일까지 체크해 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 함께 화면 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현재 1.18% 상승하면서 2036선 지나가고 있고요. 2000선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이 상승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전략 함께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골드 전략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로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오늘 1986 정도에서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 1986 여기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이 라인에서는 매수.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1986 내지는 1980 뭐 두 개의 자리에서
한 계약, 한 계약, 분할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일단 골드는 많이 높게 올라왔다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는 매도로 들어가지 마시고 골드는 미국장 열리고 나서 어떠한 흐름을 보고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1985.6 여기까지 안 온다. 그러면 거래 안 하시면 돼요. 골드 할 건 많으니까 S&P나 나스닥 해도 되고 오일 해도 되는데 굳이 나는 오늘 골드를 꼭 해야겠다. 이러한 법칙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많이 좀 상승을 했으니까 전조율이 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이걸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낫고 나는 좀 짧게 대응을 해야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1995.5 이 라인도 사실상 괜찮은 라인이에요. 이런 라인은 근데 사실상 먹을 게 없겠죠. 10틱이나 15틱 정도 먹튀하는 그런 자리인데 굳이 이런 자리 저는 크게 여러분들한테 권유하지 않고 좋은 자리는 1985.6 이 자리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스닥부터 S&P 그리고 오일과 골드 이어서 함께 모든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주고 입장해 주셔야지 개장 이후 우리가 시장 어떤 방향성으로 함께 전략 세워봐야 할지 보다 자세하게 함께 공부해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미증시 개장 상황 화면으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30분에 미증시 개장을 했고요. 3대 지수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골드와 파운드,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간불 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일과 나스닥, 미니 S&P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 켜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현재 시장에서 경기 선행지도 하락하고요. 계속해서 이 주요 3대 지수 그리고 선물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0.5% 하락하며 15,956선 지나가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23시 30분경 지금 장대 음봉까지 나와주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64% 하락하면서 77.33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일단은 상방에 대한 압력, 하방에 대한 압력 모두 지금 존재 있습니다. 이 개장 직전까지는 77.67까지 올라주긴 했지만 다시금 상승분 반납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느 만큼 상승하고 어느 만큼 하락했을지 그 내용까지 함께 정확하게 상세히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꾸준히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5% 상승해주면서 2.200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개장과 함께 2007선까지도 기록하긴 했는데요. 지금 부분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좀 고점 높여가려고 하되 그 상승폭과 기울기가 높진 않은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속에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 같은 경우에는 달러 약세 그리고 국제 금리까지 약세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 빨간불 켜고 있지만 개장 직전에는 저점을 낮춰가기도 했습니다. 다시금 부분을 회복하면서 현재 0.07% 강보합권에서 1.09670선 지나가는 모습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상황 함께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이 개장 이후 상황 우리가 어떻게 짚어봐야 할지 그 방향성까지 함께 철저하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예,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락 쪽에 무게가 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979 이 자리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 준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들어가느냐? 16070이면 이 라인이 됩니다. 요단강 하단이 되겠죠. 16070 여기까지 만약에 올라준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로 들어가서 다시 1호 979니까 1호 980까지 여기까지 보는 전략으로 나스닥은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만에 하나 16070에 매도를 들어갔는데 1608 7.5 이 형광색 라인, 녹색선 라인 위로 올라탄다 그러면 바로 손절이고 여기서는 수익증으로 매수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냥 손절만 하시고 뭐 올라가는 건 그냥 내비 두시고 다시 16087.5니까 16087 아래로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조정 줄 때 여기에서 매도로 대응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그 전략.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매도로만 대응을 하시고, 현재 미국장 이제 장 초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조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조정을 줄 때 여러분들이 매도로 들어가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또 전략은 뭐 예를 들어서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러면 16054 이 라인, 그리고 16087 이 라인,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매도로 이렇게 전략을 세우셔도 됩니다. 뭐 큰 무리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 하지만 손절 라인은 16087.5 이 위로 올라탄다, 바로 손절. 그리고 매수는 따라붙지 않는다, 대기, 다시 16087 아래로 내려온다, 조정 시 다시 매도. 그래서 16980까지. 현재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904, 15904 이 라인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스닥은 공략할 수 있는 자리는 16087, 그리고 하단은 15904 이 안에서의 어떠한 흐름으로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크게 여러분들이 막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그냥 느긋하게 낚싯대 뭐 S&P에 하나 걸어놓고 나스닥 걸어놓고 오일, 골드 낚싯대 하나씩 걸어놓고 낚싯대 4개면요 뭐 하나라도 딸랑딸랑 거릴 거 아닙니까? 그때 잡아채가지고 낚으면 돼요. 그냥 뭐 하나만 그냥 주구장창 차트만 보고 있으면 도저히 손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참지를 못해요. 자꾸 보면 올라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내려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동매매로 자꾸 거래를 하면서 또 들어가자마자 이제 기도매매를 하죠. 매수 잡아놓고 올라가라 절대 안 올라가죠. 더 내려가죠. 그래서 기도매매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낚싯대 걸어놓고 릴렉스하게 거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야 차트 4개를 어떻게 보냐, 하나 보는 것도 힘든데, 근데 들어갈 자리를 딱 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 지점을 놓고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굳이 막 차트의 흐름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딱 그 자리에 오는지 안 오는지만 딱 표시만 해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미리 걸어 놓으셔도 되는 거고, 뭐 만약에 체결이 되면 딸랑 거릴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건 다 그냥 취소시켜버리고 그것만 또 거래를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는 나스닥 같은 네. 경우는 뭐 오늘 그닥 어렵지 않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 전략까지 개장 이후에 저희는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이 S&P 500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다시 봐야 할지 개장 이후 상황까지 함께 철저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터님. 예, S&P도 마찬가지입니다. S&P도 아까 나스닥과 뭐 대동소이하고 지금 S&P도 보시면 지금 이 선들 보시면 제가 또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은 지금 여기 상단에 보면 중기 루크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으로 만든 선이에요. 프로그램으로 만든 선인데 이건 시간에 따라 가지고 고점과 저점이 변경될 때마다 로그 값으로 어떠한 선들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 선들이 정확하게 딱딱 조정 주는데 조정 주고 뭐 저항받을 때 저항받고 지지받을 때 지지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다리 뻗을 자리 보고 다리 뻗으라고 자리 보고 뻗으라고 아무데나 들어가니까 항상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어떠한 중요한 자리에서만 들어가면 꼭 그 자리는 다시 되돌림이 와요. 되돌림이 왔을 때 빠져나오면 되니까 항상 중요한 자리에서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고, 또 제 공개방송 보면 좀 더 많은 스킬을 여러분들이 담아가실 수 있으니까 공개방송 참여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거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S&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늘 대응을 합니다. S&P 4558.75 이 라인이 오늘의 매도 라인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S&P 계속해서 지금 돛지 만들고 왔다 갔다 지금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하고 있는데 4558.75 이 라인까지 다시 온다. 그럼 여기에서 매도 목표가는 4545.5니까 4546 이 빨간색 이 핑크색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4558.75에 들어갔는데 이 위로 올라탔다. 그러면 바로 손절. 이런 자리는요. 돌파가 되더라도 찍고 날아가더라도 날아가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런 자리는 스탑을 안 잡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안전하게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 자리예요.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다시 어디가 됐든 다시 내려와서 458.75 깨고 떨어진다. 여기에서
매도로 다시 대응을 한다. 하단은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4532 이 라인까지 지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상단은 4561 이 라인이 되는 거고 하단은 4532 이 라인이 됩니다. 이 라인 안에서만 대응을 하는데 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 매수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안 된다. 다시 들어왔을 때 매도로 대응을 하는 거고 현재 구간에서 이대로 조정을 준다. 458까지 온다. 458.5 내지는 458.75 여기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4545까지 보는 전략으로 가셔도 된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S&P. 네, 여기까지 S&P까지 저희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지 방송 이후도 개장 이후 매일같이 실시간 상황까지 함께 공부해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럼 빠르게 5일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예. 5일은 계속해서 지금 77.65 하단 77 이 박스 안에서 계속 지루하게 움직이는 모습 아까 제가 미국장 시작 때 말씀을 드렸죠. 이 박스 안에서의 흐름을 보이는데 이 박스가 이탈이 되면 그 이탈되는 방향이 내 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천군 백군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데 지금 팽팽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박스를 보여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이렇게 하락을 했죠. 깃발령 하단이 뚫리면 어떻게 된다? 여기까지는 그냥 내려온다. 이 높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77달러 이 하단이 무너지는 거 보고 현재 11시 40분인데요. 적어도 한 20분 정도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12시에 만약에 77달러 아래에서 만약에 5일이 종가가 이 아래에서 끝났다 그러면 숨도 쉬지 말고 77달러에서 매도 내지는 76.98 매도 목표가는 76.10 이 라인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뭐 이 구간만 수익을 내시더라도 거의 뭐 80틱 정도는 되니까 80틱이면 뭐 충분히 또 하루 일당으로 충분한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만에 하나 77.65 위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박스 상단을 뚫고 이 위에서 종가가 끝난다. 그럼 여기에서 또 매수를 들어가셔도 되는 겁니다. 이런 자리는요. 다시 밑으로 빠지더라도 조정을 주고 빠져요. 그럼 조정을 줄 때 이때는 스위칭, 매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이 위로 올라서 가지고 매수를 들어간다. 정고점 부근인 78.40까지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라갔다가 더 이상 못 가고 다시 내려온다. 조정 시 이때는 바로 또 스위칭, 매도로 대응을 하신다. 그래서 1차 목표가 77 그리고 77 깨진 거 다시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서 76.10까지. 그래서 오늘 5일 같은 경우는 상단은 78.4 하단은 76.1 이 레인지 안에서 이 변동폭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이후 상황까지 저희는 철저하게 짚어봤고요. 이렇게 매일같이 모든 방향성과 일상에 대한 이슈까지 함께 다뤄보는 것처럼 이 실시간 개장 이후 오늘의 상황 그리고 내일도 함께 모든 전략과 강의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남한산성 맞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톡방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핵심 포인트 화면으로 함께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나스닥 전략입니다. 오늘의 하락, 최근 상승에 대한 수익 실현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16,070에서 매도하고 15,980포인트 익절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S&P 500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4,550.75포인트에서 매도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중개 변곡점 4,508포인트 도달시 지지 확인 후 매수 대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7달러 매도가 유리하고요. 76.1달러 익절까지 유리하다라고 오늘 전략 세워주셨고요. 오늘은 관망이지만 단기 매수 매도까지 대응 가능하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핵심 포인트 함께 요약해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인사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서울경제TV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이 함께하는 서울경제TV 모든 분들의 응원 덕분에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랑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디서든 서울경제TV와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경제TV 많은 사랑과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